네, 경제판 돋보기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 오늘 함께 해볼 텐데요. 이제 연말이 딱 한 달 남았습니다. 이제 한 달이 지나고 나면 2023년이 옵니다. 연말에는 우리가 시장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그리고 전략은 어떻게 세우면 좋을지 함께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명지대 경제학과의 신승용 개건 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제 연말입니다. 아무래도 뭐 변동성이 커질 수도 있고 그만큼 기대감도 커질 수 있는데 연말 이 시점에서 우리가 봐야 될 이슈들이 있을까요? 네, 일단 뭐 개인 수급이 가장 중요한 어떤 부분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인데요. 물론 그 뒤편에는 지난밤 그리고 지지난밤 글로벌 시장 내 가장 크게 영향을 미쳤던 미 연준의 통화와 관련된 스탠스 이를 놓고 시장 내 상당 부분 우왕좌왕하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 일단은 지워버릴 수는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연말을 향해서 다가가고 있는 이 시점에 과연 수급에 영향을 줄 만한 또 다른 요인은 무엇이 있을까?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잘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결국은 지금 국회에서 여전히 표류 중인 금융투자 소득세와 관련된 부분 그리고 배당과 관련된 부분 그리고 대주주 양도세 회피를 위한 대주주 지위와 관련된 이슈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사실상 개인들의 수급 변동성이 높아질 그럴 가능성 우리가 전혀 배제할 수는 없다라는 부분 꼭 염두에 두고 개인 수급의 움직임 부분들 우리 시청자 여러분 꼭 좀 종목별로 본인이 가지고 계신 포트폴리오 내에서 각 종목별로 개인들의 움직임들이 어떤지 그리고 대주주 양도세 회피를 위한 부분은 어떨지 금융투자소득세 배제를 위한 회피 목적에 대한 매도 양상은 있을지 없을지 또는 배당은 과연 얼마나 나올지 이를 배당 락 투자를 하는 것이 좋을지 아니면 배당 부 투자를 하는 것이 좋을지 이런 부분들을 꼼꼼히 잘 따져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 세 가지를 놓고 뭐 다른 두 가지 배당 부냐 배당 락이냐 그리고 대주주냐 아니면 대주주 지위 배제냐 이 부분들보다는 아마도 이제 12월 9일 시한으로 지금 국회에서 여전히 표류 중인 그리고 정부와 국회 간에 사실상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금융투자소득세의 2년 유예와 관련된 부분들 이 부분들이 과연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겠느냐 어떻게 결정이 나겠느냐에 따라서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연말 개인들의 수급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사실상 그 수급의 변동성이 크게 대두될 가능성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라는 점 이 부분 꼭 좀 챙겨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조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배당과 관련된 투자는 배당은 받지 마십시오. 대신 배당과 관련된 배당금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종목군을 꾸준히 매입을 하셨다가 배당부 투자를 배당 락을 받지 마시고 배당부 이전에 매도를 하시고 빠져나오시는 배당을 받지 않으시는 전략 이 전략이 유효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대주주와 관련해서도 대주주 지위와 관련해서도 역시 미리 팔고 내년 1월 또는 배당 락 이후 다시금 수급이 개선이 됩니다. 팔았기 때문에 판 부분을 다시 메꿀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 메꾸기 이전에 매수를 하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 좀 가져보시고요. 금투세 역시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연말에 수급이 악화가 되겠지만 결국 주식 투자 행위는 계속 지속이 됩니다.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해보신다면 12월 9일 어떤 결론이 나건 상관없이 그 여부와 상관없이 연초 최소한 수급의 재유입 가능성은 상당 부분 높다라는 기준점을 세우시고 이를 근거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는데 저는 그래서 일정을 잘 따져 보셔야 됩니다. 12월 28일, 12월 29일, 12월 30일. 12월 30날이 납회일이 되겠습니다. 12월 28일이 배당 부 기산일이 되겠습니다.
소위 말해서 12월 28일까지 매수를 하시면 배당을 받으실 수 있고 12월 28일에 매도를 하시게 되면 배당을 못 받으십니다. 그리고 대주주 지위에서도 제외가 됩니다. 금융투자소득세가 유예가 안 된다라 할지라도 이 부분 여기서 배제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12월 29일이 지나서 파시게 되면 배당을 받으시게 되고 배당 락도 감수하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된다. 이런 부분들, 그 3거래일이라는 부분 잘 생각하시면서 일정에 맞게 어떤 수급 계획, 수급과 매매 계획 세워 나가셔야 되겠다라는 부분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렇다면 28일 전에 팔아야 될까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 네. 생각입니다. 네, 신승용 교수님께서는 일단 최근 시장의 상황을 고려를 해서 배당금을 받는 것보다는 사실 그 이전에 팔아서 그 기대감을 오르는 그 구간의 주식의 수익률을 가져가는 것이 좋겠다라는 의견 주셨고요. 그렇다면은 12월에 또 이외에 어떤 이벤트들을 주목을 해보면 되겠습니까? 예, 일단 이제 12월 마지막 달이죠. 그리고 이제 12월이 되면 가장 크게 이제 산타 랠리라는 것을 기대를 하고, 그 다음에 1월이 되면 배당락의 개선 플러스 정책 효과가 나타나게 되는 1월 효과, 제뉴얼 이펙트를 기대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전반적인 시황 내지는 시장의 방향은 12월, 1월 우상향 곡선을 그릴 상승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쪽에 어쨌든 무게가 실리는 것이 사실이고요. 실질적으로 연준의 피벗 포인트가 언제가 될 것이냐. 어쨌든 최근 들어서 고용도 상당 부분 긍정적이고 페이롤도 상당 부분 긍정적이고 생각보다 강한 경제 지표, PMI 지표, ISM 지표 모든 것이 다 마찬가지로 생각보다 강한 경제 지표 때문에 시장의 투자 심리가 오히려 냉각되어지는, 연준이 긴축을 완화하지 않고 긴축 강도를 계속 유지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 그리고 긴축 강도가 장기화될 것이지 아니겠느냐라는 그런 우려감이 시장에, 특히나 기술주를 중심으로 지난밤, 지지난밤 미국 시장의 어떤 그 주가를 나스닥 지수를 하락하게 만드는 가장 큰 요인이 됐다라고 보는데, 저는 5가지를 주목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물가입니다. 두 번째는 고용 부분이 되겠습니다. 특히나 고용. 여전히 긍정적인 부분이긴 하지만 최근 우리 시장도 물론이고요, 유로존도 그렇고요, 미국도 그렇고요, 각종 그 노동쟁의 소위 말하는 파업 행위가 조금 보십시오. 스물스물 수면 위로 상당 부분 올라오고 있다라는 점. 이 부분은 고용이라는 점과 상당 부분 맞물려 있다라는 것. 꼭 잊으셔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앞서서 말씀드렸던 소비, 연말 소비 시즌이 진행되면서 산타 랠리에 대한 기대감 여전히 있습니다. 이번 크리스마스 시즌 과연 소비가 어떤 쪽에서 나타날지. 일단 가전과 스마트 기기, 그리고 또 하나는 의류가 되겠는데, 저는 가전 스마트 기기보다는 의류 쪽에 좀 관심을 갖자라는 말씀을 좀 많이 드리고 있고, 이런 부분들은 중국의 리오프닝과 그리고 미국에서도 리오프닝과 절대 무관하지 않다라는 부분 계속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이렇게 길거리를 좀 돌아다니시다 보면 연말 주요 가수들 아니면 연예인들의 연말 콘서트 현수막이 많이 걸려 있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 역시 야외 활동이 증가하고 연말 모임이 많아지고 있다라는 부분을 고스란히 우리가 피부로 느낄 수 있지 않나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우리나라는 물론 이는 글로벌 시장에 전반적으로 퍼져나가고 있다라는 점, 확산되어져 나가고 있다라는 점, 그런 부분들 생각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번째는 중국의 엔데믹 부분이 될 것 같은데, 이는 중국의 경기 침체와 중국의 경기 개선과 이 둘 간에 이제 힘겨루기가 과연 어떤 쪽으로 가게 되겠느냐, 이런 부분과 맞물리게 될 텐데, 이런 부분들 잘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국제 유가 역시 방향성, 지난밤에도 3% 가까이 하락하는 그런 모습이 보였습니다. 경기 연착륙, 경기 견착륙을 가늠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잣대가 되고, 오펙 플러스 국가들은 국제 산유량을 계속 제한해서 국제 유가를 상승시키려는 노력이 있는 반면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경제 침체에 대한 우려감,
경기 개선에 대한 우려감, 힘겨루기가 나타나고 여기에 미 연준의 통화 정책 강도에 따른 경기 경착륙이냐 연착륙이냐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국제 유가의 방향성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 잘 생각해 보시면서 차이나 리오프닝 역시 중요한 관심 대상군으로 가져가셔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립니다. 네, 말씀처럼 사실 뭐 간밤에 그리고 전거래일까지만 하더라도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는 강하게 나왔지만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사실 중국의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이 더 컸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예, 저는 중국의 리오프닝 관련해서 중국의 리오프닝 이슈와 미 연준의 스탠스 이슈 이 두 가지가 지금 현재 시장 내 가장 핵심 쟁점이다. 소위 말하는 투자 심리의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에 대한 힘겨루기가 실질적으로 저는 국제 유가의 방향성이 이 힘겨루기의 양상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인데요. 수급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오펙 플러스 국가에서 산유량을 제한하고 있다라면 국제 유가는 상승 쪽으로 돌아가야 되고 러시아 제재를 위한 국제 유가 상한제 역시 60달러 선에서 이미 종결이 되었다. 그러면 더 이상 외적인 요소보다는 경기와 관련된 이슈, 미 연준의 스탠스와 관련된 이슈가 결국은 국제 유가의 방향성을 지금 현재 가늠하고 있다라고 결정짓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는데. 국제 유가가 하방 압력을 받는다. 이 부분은 연준의 통화 긴축에 대한 스탠스가 조금은 좀 지금 현재의 수준에서 조금은 더 연장될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은 쪽으로 시장의 투자 심리가 쏠리게 되면서 그 부분들이 국제 유가라는 원자재 시장에 고스란히 반영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의심. 많이 들게 된다라는 점. 왜냐하면 연착륙에 대한 기대감이 높고 연준이 긴축을 완화하는 쪽으로 긴축 강도를 둔화시키는 쪽으로 돌아서게 된 것이 확실해진다라면 국제 원자재 가격은 상승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경기 침체가 아니라 경기 개선 쪽으로 나아질 것으로 생각을 하니까. 근데 국제 원자재 가격이 지금 현재 하락 쪽으로 최근 한 2, 3일 사이에 돌아섰다라는 부분은 조금은 좀 시장이 상당 부분 고민에 빠져 있다라는 쪽으로 생각을 하는 것이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고요. 마지막으로 투자 전략에서 좀 말씀을 좀 드려보죠. 환율을 여전히 예의주시해라라는 말씀 좀 드려보고요. 물가 이 부분은 당연히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고 저는 시청자 여러분께 앞서서 말씀을 드렸던 연말 개인 내 수급과 관련된 이슈 절대 간과하셔서는 안 될 것이다. 특히나 12월 9일 시한으로 당정 협의가 나타나지 않는다라면 우리 금융시장 내에 개인 수급 변동성 아마도 크게 시장을 교란시킬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점, 이 부분 꼭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장 상황 그리고 전략까지 듣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명지대 경제학과의 신승용 개건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